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제공을 해드린 예제 코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탐색기에 있는 폴더 열기 또는 여기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고 제가 드린 예제 코드의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서에 홍랩 파이썬 -main 자, 여기 있고요. 이거를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작성자를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작성자를 신뢰합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정상적으로 폴더를 여셨다면 여기 왼쪽에 탐색기 부분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부등호를 누르면은 챕터 1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1 hello world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이썬 확장을 이미 설치하셨다면 이게 안 나타날 거예요. 혹시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 탐색기로 돌아와서 예제 파일 열어주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레이아웃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닫아 놓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모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모두 실행. 자, 모두 실행 짱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IPY 커널이 필요한데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죠?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자, 요거 창을 닫으면요. 자, 여기 이렇게 1 더하기 1이 실행이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코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글로 함께 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문서 따로, 파이썬 코드 따로, 결과 그래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서 안에서 전체 흐름을 쭉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초보 때 세세한 문법 공부하실 때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셀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하나는 메모를 글로 남겨놓을 수가 있는 마크다운 셀이에요. 여기서는 마크다운이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 셀에서는 파이썬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린 주피터 노트북 파일 사용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새 파일 클릭하시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점 찍고 IPYNB 그러니까 확장자를 IPYNB로 정확히 적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자, 오른쪽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새로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를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게 번거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보기에서 명령 팔레트 클릭을 하시고요. 주피터 입력을 하면은 여기 밑에 Create New Jupyter Notebook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파일 보시면은 파일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titled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확장자는 IPYNB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저장을 하시면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드린 예제 파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쓱 움직이다 보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파란색 막대기가 쭉 나타나죠. 자, 저 파란색 막대기가 셀의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범위가 바뀌죠.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셀 가장자리로 옮기면 이렇게 플러스 코드 또는 플러스 마크다운이라고 버튼이 뜨는데요. 이 두 가지를 클릭을 하시면 코드 셀을 만들거나 마크다운 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코드 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셀이 생깁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파이썬이라고 써 있죠. 이 셀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간단한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하고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더 만들고 헬로 월드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라고 입력을 하는데 PRI까지만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자동 완성 기능이 딱 뜨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엔터 눌러주면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훨씬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괄호를 열어볼게요. 자, 괄호를 딱 여는 순간 이번에는 괄호를 알아서 닫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프린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함수를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도와주는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가 괄호 중간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표 눌러볼게요. 자, 다운표를 누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운표를 하나 더 닫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깜빡깜빡거리는 사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구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난 다음에 셀 실행 클릭을 하면요,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뜨는 도움말이 너무 커서 좀 부담이 된다 생각이 드시면 ESC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크다운 셀 만들어서 간단한 사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목까지 폰트가 커야 하는 문장을 입력할 때는 앞에 해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 칸 띄고 이렇게 큰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요. 두 개를 붙여주면 조금 작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에서 나와 볼게요. 폰트가 좀 큰 제목과 그것보다 약간 작은 제목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여러 줄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보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붙어 있죠. 자, 요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줄 사이에 빈 줄을 하나 더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스페이스를 두 번 눌러서 빈 칸 두 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ESC 눌러서 다시 나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줄바꿈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앞에 1.1점 이렇게 숫자를 붙이거나 또는 하이픈을 붙여서 자동으로 줄 번호를 매겨주거나 혹은 분리 포인트를 앞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크다운 언어의 더 자세한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넣어놓은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더 많은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